가끔 제가 강의에 초대되게 되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그러한 키워드의 핵심적인 6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. 근데 저도 이쪽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6가지로 좁히게 되는데요.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특히 전문 모더레이터로서 많은 시니어들을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만나게 된 것, 그리고 10개의 직장 생활, 그리고 12개의 법인부터 비영리단체까지 해본 경험들, 무엇보다 그 연구물들이 시니어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유튜브 창업이라든지 또 올해 이제 6월 달에 나오게 될 시니어 레거시, 올해 추석에 나오게 될 시니어 코리아 트렌드, 또 이러한 여러 가지들 키워드들을 고민한 결과들이 녹여 있는 그 6가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제 채널 이름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인데요. 그럼 그만큼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짧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니어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나의 큰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잘게 쪼개진 집단인데 최근에 MZ세대만 하더라도요, 2년 단위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.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니어도 한번 시니어를 얘기할 때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부터 지금의 80대부터 70대, 60대 모두 삶의 경험과 그 생각의 그 한계 또는 생각의 영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라이프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건강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주어진 24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들이 나아가야 합니다. 근데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비즈니스인데요. 비즈니스라는 것은 최소한 2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차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. 너무 뻔해 보이지만요. 많은 시니어 비즈니스 참가하는 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의 경쟁자가 거버먼트, 정부나 공공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겁니다. 실제로 재원, 국가 재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공도 안에 속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비즈니스가 전체에 과장하면 80에서 90%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서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베이비 부모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돈의 움직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공공 영역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을 공공에 대항해서 또는 공공과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? 또 시니어 고객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가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. 특히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더라도 대기업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 만약에 흡수했을 때 그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? 아니면 혼자서 단지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나서요. 이전에 계급장을 뛰고 나면 대부분 개인이거나 자영업자, 소상공인인데요.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내가 과연 정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지속 가능하냐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요, 무엇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요, 경쟁력을 촘촘히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시간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마치 은퇴 후에 자신의 사업 또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갖춰야 될 덕목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전문성인데요. 최근에 IT만 보더라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일반 아마존 솔루션을 쓸 수 있는 사람 많지만 K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공공 영역에서 쓰게 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소위 학원에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시니어들도 최근에 공파TV처럼 물론 이전에 한의학이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실버타운이라는 곳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고 두고 느낀 것을 정리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이쪽에 전문가가 되셨듯이 또 빠니보틀이라는 분은 은퇴 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는 아니죠. 젊은 나이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하셔서 실제로 여행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이러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. 또 혼자만 하기 쉬운데요. 혼자서 했을 때는 일이라는 것은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열린 네트워크,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특히 믿을 수 있는 뭐 아무나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요. 또 나이가 있는데 굳이 결이 안 맞는 분하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검증이 됐다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선의의 욕심을 덜 낮추고 하나의 공동 목표인 방향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라면 더 나은 시니어 삶 이러한 좀 보기에
또는 실제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, 예를 들어서 은퇴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이후에까지 내가 돈을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또는 남에게 나쁜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?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웰량의 관점이 되거나 자기 존엄성,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은 자신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관계망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,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만드는 길이고, 그것이 6가지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